자, 이번에는요, 2차 전지에 대한 분석을 이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 이한나 부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또 센터장님을 뵙게 되네요. 자, 2차 전지 요즘 사실 물론 국내 증시에서 테슬라랑 그렇게 연결고리가 짙진 않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테슬라, 머스크에 대해서 샤라웃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궁금해지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가 팩트부터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요. 2차 전지, 업황 개선이 멀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된다. 테슬라 중국 판매량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부센터장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중국 쪽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올라오는 부분은 국내 배터리 쪽하고는 관련이 좀 없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비중적으로 중국 배터리를 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출시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어쨌든 업황 개선이라는 걸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업황 개선을 말 그대로 정말 바닥을 찍고 정말 턴을 아주 굉장히 작은 수요만으로도 이제 턴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25년이 인기 모델 전기차 출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출시를 내년으로 좀 미뤘기 때문에 이게 수요의 공백기이면서 동시에 트럼프 정부가 또 들어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는 수요에 대한 부분들, 생산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전기차 기업들이 많이 조정을 한 상황이어서 2025년이 Q는 진짜 바닥일 수 있다. 공급적인 측면에서. 근데 2026년에는 스케줄대로 지속이 된다면 인기 모델들이 좀 나옵니다.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리비안 R2 볼륨 모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기 모델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25년을 바닥을 찍고 2026년부터 업황이 개선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본격적인 산업적인 업황 개선으로 보는 건 대부분 한 20% 이상의 성장률이 나올 때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2026년 하반기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27년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 테슬라 그 머스크 CEO가 지난번에 이제 밝혔을 때는 저가형 모델은 올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저가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없을까요? 우선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 측면에서는 꽤나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원래는 2026년이었는데 이제 저희 6월 출시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그쪽에 우리나라 배터리가 들어갈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은 좀 미지수인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저가형 모델이다 보니까 LFP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산업 자체의 그로스가 나오는, 성장률이 나오는 부분으로 봤을 땐 우리가 조금은 뒤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재고 소진도 좀 필요하다. 다만 저희 주가적인 측면은 또 시가총액이 너무 큰 섹터다 보니까 사실 뭐 3월 31일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공매도 관련된 이제 이슈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워낙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거의 비어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게다가 시총이 또 크기 때문에 4월부터는 조금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매도에 좀 효과를 누려볼 수 있는 섹터로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있지만 업황 개선은 보니까 출시를 다 내년으로 밀렸다라는 것 자체가 업계에서도 내년에 좀 힘을 싣겠다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자, 그러면은 테슬라에 힘입어서 주가 반등을 기대해보긴 좀 어려울까요? 우선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테슬라 모멘텀이 분명히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 판매량이 올라오는 부분, 요걸로는 상관관계가 조금 떨어질 것 같고요. 다만 저희 뭐 저가형 모델을 출시한다든지 아니면 모델 Y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전 지역에서 이제는 출시를 한다든지 뭐 그리고 뭐 사실 배터리 쪽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라도 뭐 자율주행 관련된 AI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 쪽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도 한 4월 정도 반등이 조금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 리스크를 많이 받아들인 상태고 그리고 이제는 주가도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모멘텀 중에서 테슬라 모멘텀이 좀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결정이 안 난 상태인데 이 부분도 이미 반영이 됐을까요? 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그래서 안 좀 된 빨리 건가요? 왜냐하면 어. 나온 게 없어요. 지금 관세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IRA가 좀 빨리 나와준다면 그때가 진정한 주가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뭐 바로 정책적으로 발현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관세 이야기 나오듯이 시장에서 조금 이야기가 나와준다면 사실 이거는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텐데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가장 큰 리스크로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중국에 대해서 배터리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밝힌 미국의 어떤 제스처는 우리한테 좀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것만 봐서는 중국산 네. 배터리 CATL, BYD 뭐 그쪽 금지법 관련해서 이제 통과를 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지금 캐나다 쪽에 대한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오늘도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저희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지금 스텔란티스가 같이 하는 캐나다 공장도 지연된 부분이 있어요. 25년이었는데 저희 2028년으로 지연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캐나다 쪽에 전기차 그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 중국산 부품들을 조달을 못 받게 되고 게다가 관세를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생산량을 줄여버릴 그러네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네. 사실 배터리 쪽에 대한 관세 인상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기차 수요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또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업황 분석해봤으니까 이제 종목 단으로 좀 내려가 볼 텐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테슬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 긍정적인 기업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테슬라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 어찌 보면은 25년까지는 수요의 공백기 전체적으로 다 수요의 공백기인데 26년부터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뭐 유럽 공장이나 그리고 미국 공장 가동률이 올라올 수 있을 만한 다양한 고객사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히려 그 다양한 제품들 라인업부터 포트폴리오도 잘 갖춰져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2026년에 업황이 이제 개선이 된다면은 가장 빠르게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전체 지금 전방 산업이 안 좋고 사실 뭐 2024년 동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일부 그 스탠다드 레인지 부분은 CATL로 좀 많이 넘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오히려 나머지 오히려 다른 셀사들의 고객사들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 적어도 25년에 2차 전지가 힘들다면 하방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 SDI는 어떻습니까? SDI는 EV 쪽 힘듭니다. 사실 뭐 3사가 지금 다 힘들긴 한데 네. 지금 소형 같은 경우에도 주요 고객사가 올해 신차가 없죠. 그래서 신차 출시가 없고 내년부터 신차 출시가 있는데 그 신차 출시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소형 쪽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 EV 쪽도 아무래도 프리미엄 고객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더 저조하긴 합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좀 많이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전고체 쪽은 뭐가 없나요? 전고체는 출시 일정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으로 되고 있고요. 네. 사실 SDI한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실적은 ESS입니다. 예, ESS 쪽 미국 쪽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대로 지속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아마 이제 전체 매출 비중에서 포션이 좀 작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는 ESS만 놓고 봤을 때는 20% 이상의 외형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O는 사실상 SK 이노베이션으로 지금 오히려 화학주의 메리트를 좀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SK온만 놓고 봤을 때는 또 쉽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우선 고객사가 너무 단조롭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와 현대기아차 쪽이 오히려 전기차 출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부 가동률은 좀 올라올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셀 3사가 안 좋은데 당연히 소재주들의 어떤 반등도 어렵겠죠, 기대하기는.
그렇죠. 우선 셀이 좀 살아나야 소재 쪽이 아랫단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 지금 최근에 뭐 그 실리콘 원극재 관련주들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원극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EV뿐만이 아니고 지금 IT 기기 쪽으로도 많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리콘 함량을 계속 올리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주목해 볼 만한 소재인 것 같습니다. 좀 유일하게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게 음극재 소재 쪽이 아닌가 싶은데, 자, 전체적으로 저희가 통틀어 봤을 때 그럼 우리 부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매력도 높은 기업이 있다면 하나만 꼽아 주시죠. 저는 우선은 셀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소재 쪽에서는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업황 반등을 언제쯤 할 수 있을까 기대를 걸어봤는데 그 반등의 시점은 어쩌면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공매도 이후에 주가 바닥권에 대한 메리트격으로 4월달 좀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걸로 보지만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IRA 폐지는 여전히 발목을 잡는 대목인 듯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대주전자 재료는 저희가 업황 반등 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이한나 부센터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